자, 얘들아, 안녕. 자, 2학기 시작은 얼굴 보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선생님도 되게 생각이 많고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은데, 자,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여주려고 머리도 했는데 지난주에 아쉽네요. 화장을 못했어요. 바빠서. 자,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전달을 받았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이제 기교하는 전날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는 우리 작년 9월 모평을 풀고 왔을 거야. 안 풀 사람 양심에 찔리겠지. 자, 풀었을 거고.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EBS를 링크를 걸고 하기에는 선생님 좀 그래서 간단한 OT 하고 집합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1학기 때 이미 경험해봤잖아. 지금 이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고 나중에 만나면 분명히 또 힘들 거야. 힘들 거고, 시작을 좀 잘 해야 잘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해보고, 한번 풀어도 보고, 노력을 해봐. 집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이 쌤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1학기를 경험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아. 또 잔소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은 OT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 이미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2학기에 어떻게 수행평가를 치고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구상 중이에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 그래서 1학기 때처럼 스토리텔링을 과하게 3회차씩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거고 최대한 한번 줄여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머리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선생님도 지금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해주세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예전처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곧 보게 될 건데 그래도 쌤 노심초사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학기 때 어떤 걸 배우는지 다 파악을 했을 거지만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집합과 명제 단원이 나와. 자, 집합과 명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가게 되면 얘들아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게 되느냐? 자, 뭐가 나올까?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볼 수 있어. 자,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요. 자, 얘들아, 그러면 수학의 꽃은 뭘까? 수학의 꽃, 난 아니고 함수예요. 자, 영어로 하면 펑션이야. 함수가 수학의 꽃이야. 자, 그러면 1, 2, 3파트 지금 가장 크게 보면 대단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집합과 명제 단어는, 집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집합이 선생님 제일 쉬워요.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단원이 집합이야. 그 다음에 초기에 개념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집합이 아주 어려워져. 막 저 우주 너머로 막 가요. 자, 그래서 집합은 집합의 연산에 가면 확실하게 수학적이야. 그래서 집합의 연산, 그 전에는 이제 외우는 것들이 조금 있어. 자, 그 다음 명제. 얘들아, 말만 들어도 명제 굉장히 국어적인 친구야. 얘는 명제는 A면 B다, B면 C다, 그럼 A면 C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수학적 기호로 바꾸게 되어 있어. 자, 선생님하고 표현하는 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집합과 명제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집합을 먼저 배우는 이유도 있어. 반드시 순서가 있어. 수학은 위계성이 가장 강한 학문이거든. 그럼 왜 그럴까?
명제는 국어적인 요소라서 말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 근데 그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어. 그 기호에 뭘 사용해서? 집합을 사용할 거예요. 진리집합이라는 파트가 나와. 그게 명제랑 연관돼 있거든.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한 세트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쌤이 그때도 잠깐 우리 반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나? 명제 관련된 질문을 선생님 실제로 대학 입시 면접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고, 두 번째, 큰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게 돼. 근데 우린 지금까지 함수를 배웠어. 뭘 배웠어? 1차, 자 2차, 3차 이상의 고차 아이들도 배웠어.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게 돼.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느껴질 거야. 유리함수는 유리수를 바탕으로 하는 함수고요. 무리함수는 무리수를 바탕으로 하는 함수야. 자,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게 되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미지수가 어디에 있을까?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y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필수지.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뭔데? 무리수. 얘들아, 무리수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 뭐고? 루트야, 루트.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자, 이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원 이름이 뭐야? 그래프. 얘를 좌표 평면상에 옮겨서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파악하는 게 이 파트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프 끈질기게 그리게 될 거고, 이거의 성질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될 거야. 자,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나와서 경우의 수. 자, 쌤이 지금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경우의 수. 국어 못하면 못해요, 이거. 왜?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냐? 선생님, 도대체 왜 곱하기 1을 해줍니까? 왜 나누기 1을 해줍니까? 이미 그 전에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엄청 선생님하고 하게 될 거야. 자, 얘는 경우의 수는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방향성을 잘못 읽으면 문제 답 무조건 틀려요. 근데 그 답이 보기 있어. 그래서 이 문제 틀리게 될 거야.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나오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있어. 뭐 순열.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 좋아. 근데 이 순열 안에도 종류가 어마무지해. 조합 안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 마지막에 가면 얘들 두 개 콜라보 할 거예요. 시시때때로 써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순열보다는 조합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순열과 조합을 나타내는 알파벳들이 이렇게 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어. PC 방 가면 안 되겠지? 자, PC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P보다는 C를 훨씬 많이 쓰게 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아, 이 문제 유형은 P를 써야지. 아, 이 문제 유형은 C를 써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유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정형화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정형화하면 안 돼. 암기 안 돼. 맹목적 암기 절대 안 돼요, 이 파트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국어적으로 아, 이래서 조합, 이래서 뭐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용어 다 몰라도 괜찮아, 얘들아. 자, 이렇게 접근해야 될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왜 얘를 쓰고 왜 얘를 쓰는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 돼. 자, 쌤이 1학기를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을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선생님 시간에 그렇게 막 자는 학생은 없어. 쌤이 봤을 때 대놓고 막 조는 학생은 좀 피곤하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으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야 돼. 뭐 나는 이거 선생님 저 따로 할게요. 저녁 야자 시간에 따로 하고, 아니면 전 이거 이미 배웠어요, 선생님. 그냥 그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실 때 다른 문제집 풀게요. 뭐 쌤이 그거를 막 일일이 막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나한테 그거 가지고 상담하지 말라니까.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떡하노?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쌤이 하는 대로 풀어보고 숙제해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접근해 나가야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해서 절대 안 돼요.
이제 겪어봤으니까 선생님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알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사사사사사 해 나갈 겁니다. 자,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 파트의 국어적인 요소가 크지만 계산, 즉 산수, 사칙면산이 안 되면 많이 힘듭니다. 더하고 곱하고 이게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빠르게 계산을 해서 답을 찾을 거거든.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 답을 찾는 건 얘야 무조건. 산수야 산수. 그 다음에 그래프야. 표현, 좌표 표면이 그 표현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걸 배울지 감이 와? 얘들아? 자, 요렇게 접근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굳이 뽑자라고 하면 함수일 거야. 함수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쌤이 학창시절에 성적이 제일 좋았던 건 확통이에요. 아,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요 파트가 쌤 성적이 가장 좋았어. 거의 맨날 만점 100점 맞았었는데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쌤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틀려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틀려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만 잘 듣고 잘 이해해주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봤어. 자, 할 수 있겠죠? 1학기 때보다 분량이 많이 줄었어. 대신에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왜? 수원 수투의 기본이 되는 아이들이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얘들이야, 전부 다. 여기서 통계만 플러스 되면 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걸리는 애들 다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한 번씩 다 만져보고 이런 과목이구나.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겠지. 여러 개 다 맛보는 시기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잘 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선생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잘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처음으로 배울 친구가 뭐냐? 집합이야, 집합. 자, 얘들아, 집합이라는 말은 잘 들어봤을 것 같아. 자, 옛날에 남자친구분들이래. 남자분들은 집합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까? 군대입니다, 군대. 자, 우리도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했어. 여기 운동장 조회 같은 거 할 때 자, 9시까지 자, 전교생 운동장으로 집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집합이 뭐야? 모이는 거야. 오케이, 대충 감각을 와요. 어딘가로 다 모일 건데 수학에선 쌤이 추상적인 애를 어떻게 한댔어? 싫다라고 했어. 그럼 뭐가 있을까? 모이긴 모이는데 기준이 필요해. 기준. 자, 기준이 필요한 게 집합인데요. 자,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대상을 자, 분명하게 정할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야, 모임. 자, 아까도 이야기했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집합이란 건 어딘가로 모이는 건데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매력이 있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 키 큰 사람들 집합, 키 큰 사람들의 집합 있어 없어? 안 되지. 왜? 어디에 걸리는데?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어. 키가 큰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즉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집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쁜 사람들의 모임. 이쁘다의 기준이 뭐야? 그런 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필요해. 그거에 따라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 그럼 얘들아 봐봐. 1 이상의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아이들이 막 모였을 거야. 어떤 모임 안에. 자, 모였어. 그럼 1 이상의 자연수들이니까 이 안에 2, 3 이런 친구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집합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 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과학에서 쓰는 그 원소 아니에요. 요 집합을 이루게 되는 한 개 한 개의 대상, 각각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릴레이션. 자, 관계. 자, 뭐의 관계를 보냐? 집합이랑 원소 사이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얘들 봐봐. 이 동그라미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전체가 집합이지.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가 원소라면, 그러면 원소가 집합에 어떻게 돼? 그렇지, 들어간다, 포함된다, 속한다. 자, 혹은 포함된다도 맞는, 포함은 한다. 자, 속한다. 포함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돼서 헷갈려. 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는 국어적인 설명이잖아.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약속이야, 이거는. 자,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해, 무조건. 자,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해. 그럼 즉 원소와 집합 모두 뭐로 표현한다?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보통 표현하느라 약속. 그러면 선생님이 원소 small a, 집합 대문자 A, 라지 A라고 했어. 그럼 원소 A가 라지 A 집합에 속한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A가 있고 A, 자 스몰 A와 라지 A가 있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는 원소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는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속한다라는 표시는 속하는 쪽으로 벌려야지. 삼지창입니다. 요렇게 표현해. 얘가 속한다라는 뜻이야. 이해될까? 자, 원소가 집합에 속함으로 집합 쪽으로 입을 벌려야 돼. 삼지창 꽂아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 자, 반대.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자, 당연히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자, 속하지 않는다. 안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얘는 자, 스몰 a, 라지 a가 있어. 어떻게 된다? 얘가 뭐다? 원소야. 얘가 뭐야? 집합이야. 자, 속하지 않는다. 자, 속한다가 삼지창이었는데 속하지 않으면 끄면 돼. 사선을 쫙 그어주면 얘가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자,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해야 하는데 혹시 이해될까요? 자,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지창, 속하지 않으면 사선을 딱 삼지창 위에 그어주면 돼요. 자, 어떤 건지 혹시 집합과 원소가 어떤 건지 혹시 이해가 될까? 요 정도만 이해해도 첫 수업 시간 아주 잘한 걸. 알았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해만 하는데 뭐 복습할 것도 크게 없네요. 집합이 어떤 건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랑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집합을 계속 할 거야. 지금 선생님하고 집합을 계속 할 건데 이 집합 안에서도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을 나타내는 거에 내 이름 석자, 이경하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리커처로 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눈은 어떻게 생겼고 체격은 어떻게 되고 키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 이해될까? 그럼 집합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야. 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 집합이라는 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분명하게 모을 수 있는 모임인데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하나씩 쫙 다 이야기해줘. 이 집합 안에는 뭐가 속하고 뭐가 속하고 뭐가 속해 있어.
자, 이렇게 원소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해주는 걸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원소, 나열.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한다. 이게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경아는 말이야. 선생님이야. 경아는 말이야. 키가 167이고, 몸무게는 그 정도고, 크록스를 즐겨 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하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조건 제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뭐 말로 다 설명해주기도 싫어. 그냥 내 얼굴 딱 그려줬어.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를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걸 찝어줄게. 원소 나열법에서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원소를 어떻게 쓰든지 순서는 상관없어. 1, 2, 3,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원소가 1, 2, 3, 4, 5라고 했을 때 1, 2, 3, 4, 5를 적던 1, 3, 4, 5, 2를 적던 아무 상관이 없어. 순서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대신에 하나. 중복해서 그 원소 적어도 될까? 아니, 중복해서 적어도 안 돼. 1, 1, 2, 3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1, 2, 3 이렇게 한 번씩만 중복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을 나타내는 건 뭘까? 조건 제시법이 뭘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돼. 그럼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야? 공통된 성질. 공통된 성질을 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성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집합을 나타내는 건 중괄호야, 얘가 중괄호. 이게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집합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조건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혀요. 늘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이냐? 중괄호가 있으니 얘는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X바라는 게 있어. 이 바가 조건,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이런 뜻이야. 얘는 원소야. 즉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X라는 원소들은요 이러이러한 조건이에요 라는 거야. 이 뒤에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벤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 보로노이라는 과학에서도 좀 쓰이고요. 여러 가지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돼. 벤이라는 친구는 논리학자였어요. 수학자가 아닌 논리학자여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A라는 집합 대문자로 썼지? 그럼 얘 집합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동그라미로 나타내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집합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거네. 원소를 쭉 다 나열해서 쓰거나 혹은 조건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거나.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될까요? 자, 선생님 첫 수업 시간이라서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집합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종류. 표현 방법은 알겠어. 그럼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종류라고 하면은 집합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에 뭐에 따라서 나눠지겠다. 개수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아. 자, 이 종류는 기준이 뭐다? 원소의 개수일 것 같아. 자, 그 말은 어떤 집합의 원소가 유한개니, 무한개니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럼 유한개인 집합은 뭐라고 부르겠어?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겠지, 당연히. 맞아. 자, 무한개면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지. 집합의 종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원소가 유한개니, 무한개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한번 써볼게. 자,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 자,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 이렇게 될 거야. 아주 간단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봐.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들어. 자, 얘들아, 말만 들어도 공. 어떻다? 그 공, ball, no, zero, no. 빌공자를 써서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공집합은 무슨 말이냐? 원소가 있다, 없다? 원소가 없어. 원소가 없는 집합. 단 하나도 없어. 굳이 얘기하자면 원소가 몇 개? 0개라는 거야, 0개. 자, 그럼 쌤 하나 물어보자.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니 무한집합이니? 유한집합에 들어가겠지. 셀 수 있잖아. 원소가 0개라는 거. 이게 공집합인데, 그럼 공집합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서 엄청 헷갈려요, 애들이. 자, 공집합은 공에다가 이렇게. 얘가 대표적으로 공집합을 의미해. 자, 그 다음에 원소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시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얘도 공집합이야.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잘 봐.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 공집합이야? 얘 공집합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너네가 집합 표시 해놓고 안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 한 개인 유한집합인 거야.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원소가 없지 않아. 쌤을 이해돼요? 반드시 공집합을 나타내려면 얘와 얘 둘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공집합이 아주 중요해. 뒤에 아마 뒤에 더 배우게 되면 얘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릴 수 있도록 굉장히 혼동을 많이 주는 친구야. 자, 하나 더 있어. 어떻게 하느냐. 자, 얘 공집합이에요. 얘 공집합 아니야. 아니에요. 왜?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지게 되는 거잖아. 얘도 원소가 한 개인 유한집합이란 말이야. 공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보통 얘를 많이 씁니다. 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애를 채택해줘야 돼. 이 두 개가 아니면 다 공집합이 아니란 이야기야. 이해되죠?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합이란 이런 거구나 점점점 마인드맵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특히 공집합 아주 중요한 친구야. 공집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라며. 그럼 원소를 헤아릴 수 있단 말이네. 그 말인 즉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소의 개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데? 개수가 뭐야, 얘들아? 하나, 둘, 셋. number. 그래서 n으로 표현하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어떤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따라서 집합을 나타내는 라지 A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n 소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적어주고 괄호 열고 어떤 집합 얘가 몇 개니? 라고 물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NA가 얼마야? 3인의 3개니까 여기 숫자가 오겠지. 당연히 개수니까. 자, 그럼 쌤 하나 물어보자. 공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즉 N 공집합 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없잖아. 0이지 뭐. 자, 잘 봐. 공집합만 들어갔어. 얘는 0이야. 그럼 얘는 자, 잘 봐.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한 개네. 얘도 마찬가지. 이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돼? 한 개지 뭐.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건 특수한 케이스는
나서 쌤이 예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적은 거고, 보통 이 안에는 집합이기 때문에 뭐 A를 나타낸다거나 이 집합이 뭐 B를 나타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NA, NB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으니 얘를 헤아리는 어떤 또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 집합에 따라서 일단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쉽죠?